자, 오늘 문학 공부 또 시작합니다. 자, 출판사 지학사 문학 교과서 권영민 교과서입니다. 자, 108쪽이에요. 자습서 108쪽 공무도화가 먼저 시작합니다. 자, 제목 확인. 자, 공무도화가 작가 확인해 봅니다. 자, 백수광부의 아내인데 자, 뜻은 이래요. 백수 머리가 흰 광부, 백수 머리가 흰 광부 미치광이 남편의 아내가 작가입니다. 물론 작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설이 있는데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작품을 봅니다. 원래 이 노래는 왼쪽에서 보는 것처럼 원래 이 노래는 우리나라 사람이 부른 노래니까 우리말로 돼 있어요. 언제? 고조선 시대. 고조선 시대 우리말로 이 노래를 지어 불렀는데 당시에 우리 문자가 없었잖아. 그래서 한문으로 번역돼요. 한역. 자, 오른쪽에 살짝 봅니다. 이 한역이라는 게 한문으로 번역됐다는 뜻이에요. 우리말을 한문으로 번역해서 문헌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자, 그 한문부를 먼저 봅니다. 공무도화. 공 님이여 무 뭐뭐 하지 마라. 도화 강을 건너지 마라. 공 님이 경 마침내 도하 그 강을 건너시네. 그러다 타하 떨어져서 추락해서 이 그래서 사 죽으시니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당내공하 당 마침내 어찌 마침내 자 어찌냈자 마침내 어찌 공 우리님을 마침내 어찌할 것인가 하 의문조사입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네 개의 행을 한꺼번에 읽어봅니다. 공무도와 님이여 물을 건너지 마시오. 공경도와 마침내 물을 건너시다가 타하 이사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당내공하 이제 어찌하리 이제 님을 어찌하리 라는 뜻입니다. 자, 이 한문으로 된 표현의 형식은 줄줄이 네 글자로 되어 있죠. 사언 네 글자. 그 다음에 구가 네 구입니다. 사언 사구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이 한시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다시 그 우리말로 돌려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니마 남편입니다. 그 물을 건너지 마오. 자, 지금부터 이 물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이 물의 상징 의미를 살필 건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수능 버전이 아니고 수능 버전에서는 이 물이 큰 차이가 없어요. 이별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내신에서는 교과서들마다 약간씩 그 상징 의미를 해석하는데 편차가 있어요. 자, 이 지학사 권영민 교과서에서는 이 물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권영민 지학 교과서에서만 다루는 겁니다. 자, 그 물을 건너지 마오. 자, 이런 해석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많이 사랑하니까 사랑이 넘치니까 출렁거리는 넘실거리는 물에 비유했다 해서 자, 이 물을 님에 대한 여성 아내 화자의 충만한 사랑 여기 충만한 사랑의 미수치입니다. 물이 넘실거리듯 아내의 남편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다. 충만한 사랑을 상징한다. 그래서 물 건너지 마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자, 님을 말리고 있죠. 말린다, 만류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렇게 말려도 님은 말을 안 듣고 끝내 그 물을 건너셨네. 물 동그라미. 물을 건너셨다. 님에게 그렇게 사랑을 절했건만 그 사랑을 받지 않은 거죠. 사랑의 종말입니다. 두 번째 행의 물, 사랑의 종말. 내용인즉 님이 떠났어요. 세 번째. 아이고 쌤통이네. 물을 건너가다가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자, 뒤에 돌아가시니가 있으니까 물은 죽음이겠죠. 자, 님의 죽음을 상징한다. 물. 또한 화자로서는 죽은 님과의 관계에서 단절감을 느끼겠죠. 님의 죽음, 또한 단절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게 물입니다. 자, 세 번째의 내용은 님의 죽음입니다. 자, 마지막 사행. 자, 돌아가신 님을 어찌할꼬, 이 마지막 행은 아주 문제 단골로 써봅니다. 체념, 탄식. 오른쪽에 있네. 화자의 탄식 하나 더 씁니다. 체념.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손쓸 수가 없어요. 체념과 탄식.
그 다음에 어찌할꼬에서 서리법이죠. 의문형인데 대답할 필요가 없으니까 서리법이다. 자, 이렇게 핵마다 살펴봤는데, 자, 내신 대비니까 물이 3번 나오죠. 첫째 행의 물은 충만한 사랑이다. 두 번째 물은 사랑의 종말이다. 세 번째 물은 님의 죽음이다. 이런 정도를 확실하게 챙겨놔야 됩니다. 자, 오른쪽 칸에 그 핵심 정리를 봅니다. 자, 옛날 노래 고려가요다. 우리 노래인데 한문으로 번역되어 있다. 한역시가다. 자, 남편을 향한 애절한 그 사랑의 감정을 노래한 거니까 서정적이다. 마지막 행에 체념이 있죠. 그 다음에 님의 죽음을 다뤘으니까 비극적이다. 제재는 물을 건너는 님이고, 주제 확인합니다. 님을 여인, 님과 사별하게 된 이 여성 화자의 슬픔을 담고 있습니다. 애상적이죠. 자, 작품의 특징을 몇 개 정리해 봅니다. 자, 작품의 특징. 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했습니다. 어떤 거? 물을 건너지 마오라고 말을 하죠. 그 다음에 물의 상징 의미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했다. 마지막 네 번째 구에서 화자의 체념, 탄식, 비탄 나와 있죠. 마지막 4구에서 시적 화자의 비탄, 비탄은 슬퍼서 한탄한다. 슬퍼서 탄식한다는 겁니다. 자, 고조선 시대 노래니까 4번 봅니다. 자, 황조가는 고구려 2대 유리왕의 그 작품입니다. 자, 이 황조와 함께 자, 이 공무도화가는 훨씬 전 고조선 시대 노래죠. 또 황조와 함께 우리나라 최고 탑이 아니라 가장 오래된 이라 뜻입니다. 가장 오래된 서정가요다. 여기에 최고 표시하고 서정가요, 서정동남입니다. 옛날로 올라갈수록 집단적 서사가 많아요. 그 부족 전체의 이야기를 다루는 집단적 서사가 많은데, 자, 우리 그 시가문학의 그 흐름이 집단적 서사시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옮겨갑니다. 자, 이 공무도화가의 우리 문학사적 의가 자, 그런 과도기 집단적 서사에서 개인적 서정으로 넘어가는 시기의 작품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 작품 해제를 봅니다. 물을 공간적 배경으로 해서 님을 잃은 여인의 그 한과 체념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정리가 되겠죠. 자, 여기서 시어 19 연구를 살짝 봅니다. 자, 주목해 둘게. 자, 공무도화 있죠. 공경도화 있어요. 타하이사를 봅니다. 자,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여기서 물은 죽음을 상징하죠. 님의 죽음을 가져온 원망의 소재. 자, 죽음의 미술 치고 여기 원망 소재의 미술 칩니다. 화자로서는 당연히 물이 원망스럽죠. 원망 소재이자 님과 나를 가로막는 하나 더 단절 상징 미출입니다. 자, 죽음은 기본이고 원망의 자 소재기는 원망의 소재이자 단절을 상징한다. 님이 죽음으로써 님이 없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없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의미로 확대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에 당내공화. 님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탄식의 정서가 요거 문제 나올 만하네. 미주초입니다. 슬픔과 탄식의 정서가 몰려있다. 집약되어 있다. 몰려있다. 당내공화라고 체념적 탄식에 해당하는 표현이 슬픔과 탄식의 정서가 집약되는 것입니다. 자, 왼쪽 사이를 살짝 봅니다. 참고. 자, 이 공무도화가의 작가와 국정 문제를 정리해놨어요. 공무도화가는 고조선 사람인 백수 머리가 흰 미치광이 남편의 아내가 지은 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물론 논란도 있어요. 자, 그 배경설에 따르면은 자, 이 남편이 물에 빠져 죽고 아내가 옆에서 슬퍼서 노래 부르고, 자, 이 장면을 당시의 뱃사공 관리자고로 한 뱃사공이 그 장면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배경설화에. 자, 광리자고가 그 장면을 보고 집에 가서 자기 아내에게 그 사연을 말했답니다. 그래서 그 아내인 여옥이 그 사연을 듣고는 여옥이 지었다 해서 광리자고의 아내인 여옥이 이 작품의 작가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자, 스토리 이렇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목격한 왜 이렇게 여옥을 작가라 부르냐? 자기 남편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 백수광부의 아내가, 이거 여옥이 아니죠. 아내가 공무라는 악기를 들고 와서 이런 노래를 불렀다. 이것이 이 정황상, 상황상 또 인간의 정서상 맞지 않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건 그 아내가 당사자 아내가 지어 부른 노래가 아니라 그 스토리를 전해 들은 또 다른 여인이 지었을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여기까지가 작가를 둘러싼 논란거리고 국정 문제를 봅니다. 자, 원래 실린 문헌이 중국 문헌에 실려 있었기 때문에 중국 작품이라는 견해도 있어요. 자, 원래 이 노래가 수록된 문헌이 중국 것이며 또 공우라는 악기 또한 중국에서 전래한 악기이기 때문에 그런 이게 중국 사람의 작품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반론도 역시 근거가 명확하진 않아요. 어쨌건 조선시대 한치윤이라는 사람이 해동 역사는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편찬하면서 그가 이해한 방식에 따라 고조선 사람 백수강부의 아내가 지은 작품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 통설, 우리 문학계에 알려진 주된 이야기 줄기입니다. 자, 밑에 핵심 띄워넣기를 봅니다. 자, 공무도화가 그 이별의 정한, 이별의 슬픔을 다룬 작품인데, 자, 이별의 정한 그 메들리라고 할까? 쭉 이어지는 그 작품들이 있어요. 자, 한시 장르에 속하는 것으로 고려 시대에 정지상이 지은 송인님을 보내며라는 그 뜻입니다. 이 작품이 있어요. 여기서도 자, 대동강에서 이별의 정서를 다룬 건데, 자, 이별을 매개하는 물의 기능이 있어서 유사합니다. 이별의 슬픔,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이 물이라는 점, 또 고려가요, 고려 시대 노래로 서경별곡이 있고 가시리가 있어요. 서경별곡은 님이 나를 두고 떠난다면 내가 평양도 좋아하고 길삼하는 여인이지만 다 팽개치고 님을 따라가겠다. 이별을 대하는 태도 미주치고 적극적이랐습니다. 님을 향하는 태도가 아주 적극적이에요. 옛날 남자들은 여자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다소곳이 그 마음을 참고 기다리는 태도가 아니라 따라 나서겠다. 아주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서경별곡의 여성화자는 좀 특이한 캐릭터입니다. 자, 또 하나 고려가요 가시리. 가시리는 좀 전통적인 여인의 모습이에요. 자, 님을 나를 두고 떠나신다면 진달래꽃이네. 가시리 있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님이 나를 두고 떠나는 상황인데 가시난닷 도쇼쇼쇼 가시자마자 돌아오십시오라고 다소곳한 마음으로 그 이별의 슬픔을 참아내고 기다리겠다는 자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서경별곡과 가시리가 이렇게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차이가 나는 것이죠. 자, 현대시로 오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이별의 정한을 읊은 노래가 진달래꽃입니다. 김소월의 진달래꽃. 자, 이 진달래꽃은 가시리하고 일맥상통해요. 자, 소극적이죠. 자, 진달래꽃에서 맨 마지막 구절 속에 자, 어떤 표현이 나오더라. 나보기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을 흘리리다. 비록 슬프지만 슬픔을 혼자 참으면서 있겠다 하는 그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리다.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슬픔을 참는 인고의 자세인 거죠. 그래서 소극적인 태도라는 점에서 가시리와 유사한 면을 보입니다. 자, 2번도 참고로 봅니다. 오른쪽에 공무도화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적 견해들입니다. 자, 이 작품은 여성의 비극적인 상심은 상실감입니다. 그 상실감을 노래한 것으로 정읍사, 가시리, 진달래꽃으로 연결되는 자, 요거 밑줄 전통적 정한의 세계를 표현 미주입니다. 자, 이런 견해도 있고, 그 다음 남편을 따라 자, 그 배경설에 따르면 이 아내도 뒤따라가서 죽었다 그럽니다. 남편을 따라 죽음으로써 일부 종사 한 남편을 따르는 전통적 여인의 미주입니다. 전통적 여인의 정절을 노래 밑줄 이런 견해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신화적인 해석도 있어요. 백수강부는 자, 술을 마시며 술병을 들차고 물에 들어가 죽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술과 관련된 것으로 자, 그리스 신화에 바쿠스가 있어요. 바쿠스. 그 주신. 자, 백수강부는 일종의 주신 캐릭터다라는 해석이 있고 그의 아내가
공우를 연주하면 노래를 불렀다 그러죠. 음악과 관련해서 뮤즈, 악신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충만한 깊이를 지닌 물의 이미지를 통해 죽음과 맞바꿀 수 있는 강렬한 애정을 표현한 작품이다 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또 우리의 무속적 해석으로 백수광부 이건 안해건 다 무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며, 이거는 무당이 굿 하는 과정에서 그 의식을 수행하는 세리머니, 굿 세리머니 과정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작품이다 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해석이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둡니다. 자, 학습활동 가서 꼭 봐야 될 것을 살펴봅니다. 자, 깊게 이해하기 2번 문제 확인합니다. 자, 이 작품의 문학사적 가치 살펴봅니다. 자, 밑에 참고글 원시 고대의 초기 시간은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정서를 담은 노래였다. 자, 집단적 정서를 담은 노래는 주로 집단적 행사에서 제천의식 같은 데서 불렀겠죠. 그러다 점차 개인의 삶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개인적 정서를 담은 작품도 출연하게 된다. 자, 여기서 여기 화살표 만듭니다. 원래 집단적 정서를 노래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이제 개인적 정서를 노래하는 것으로 발전한다는 것이죠. 개인의 정서를 다루므로 작가의 개성이 강하게 드러나게 됐으며, 이를 위한 표현은 그 개인의 고유한 표현이 됐다. 흐름은 집단 정서에서 개인 정서로 발전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이 작품의 가치, 공무도와의 가치가 뭘까요? 자, 밑에 예시다 봅니다. 이 작품은 슬픔과 한이라는 개인의 정서죠. 개인의 정감을 노래한 것으로 개인적 정서를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시는, 자, 이거 쫙 밑줄 치고 별표칩니다. 집단 가요에서 서정시, 즉 개인적 서정시로 이행하는 단계 밑줄 칩니다. 그리고 별표 칩니다. 집단 가요에서 개인 서정으로 이행하는 단계에 놓인 작품으로서 가치를 지녔다. 자, 이어지는 문제. 아까 저 물의 상징음이 다뤘는데 또 살짝 추가해 봅니다. 자, 물의 상징음이 또 유사 작품이 뭐냐? 자, 물의 상징음이 1행에서는 충만한 사랑이다. 2행에서는 님의 부재 또는 사랑의 종말이다. 3행에서는 님의 죽음이다. 이렇게 되겠죠. 또 화자의 단절감이다. 그 다음에 공무도가와 이별을 매개하는 물의 기능이 유사한 작품이 대동강에서의 이별 상황을 다룬 정지상의 송인이 있다. 이렇게 확인해 놓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고대 가요 황조가를 살피면서 비교 감상을 해봅니다. 자, 고구려 2대 유리왕 황조가와 그 배경설화가 소개되어 있어요. 자, 작품 살펴봅니다. 펄펄나는 적개꼬리. 이것도 한역가니까 원래 우리 말로 된 노래인데 이렇게 한문으로 실려 있어요. 자, 음을 달아봅니다. 편황조. 참고로 편황조. 그 다음에 자웅상의. 한 번 더. 자웅상의. 세 번째 줄. 염아지독. 염아지독. 네 번째 줄. 수기여귀. 수기여귀. 자, 뜻은 편황조. 편편이 의태어입니다. 펄펄나는 황조, 저 꾀꼬리. 자, 꾀꼬리가 이 시상을 또는 서정을 불러일으키는 계기 소재입니다. 자, 꾀꼬리 두 마리가 펄펄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로부터 자기 생각과 자기 상황과 관련된 시상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암수, 자웅, 암컷, 상, 서로 의지한다, 정답다. 암수 서로 정답구나. 화자는 뭘 본 거죠? 자, 꾀꼬리 두 마리가 정답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본 겁니다. 자, 오른쪽 암수 꾀꼬리의 정답 모습. 자, 선경이죠. 먼저 경치, 배경, 대상을 소개했어요. 자, 그런데 나는 어떤가? 외로워라 밑줄 감정 노출입니다. 이내 몸 동그라미. 나는 외롭다. 자, 외로운 나는 꾀꼬리와 대조되겠죠. 대조 화살표. 꾀꼬리 두 마리는 정다운데 함께 날아다니는데 나는 혼자다.
자, 차이점. 꾀꼬리는 두 마리 암수. 나는 혼자죠. 걔들은 정다보여. 나는 외롭죠. 이런 데서 대조적 정서를 드러냈어요. 나는 외롭다. 그런데 짝꿍이 없으니 누구와 함께 함께 돌아갈 사람이 없다는 거죠. 밑에 외로움이 가장 고점을 줍니다. 그리고 서리법입니다. 누구와 함께 돌아갈 거 의문형인데 대답이 필요 없죠. 서리법. 해서 밑에 두 줄 묶으면 짝을 잃은 나의 외로움을 드러냈어요. 자, 뒤에 정서를 드러냈다, 노출했다, 후정되겠죠. 자, 이렇게 시상 전개 방식이 선경 후정 방식입니다. 원래 선경 후정은 중국의 당나라 때 시인인 두보라는 그 작가가 개발한 시 전개 방법입니다. 자, 선경 후정의 방식으로 구성된 황조가를 살펴봤어요. 자, 이 노래 배경서라 봅니다. 고구려 이대왕 유리왕의 왕비 송씨가 자, 세상을 떠났어요. 왕은 두 사람의 왕비를 새로 맞이했습니다. 한 사람은 골천 사람의 딸인 골천 부족의 딸인 화희이고 화희 동그라미. 다른 한 사람은 중국 한족 한나라 사람의 딸인 치희였습니다. 치희 동그라미. 자, 화희, 치희 두 여인이 있었어요. 더 배경을 보면은 화희의 그 출신 부족은 화자가 벼화자입니다. 벼농사를 주로 하는 부족의 그 여인이었고, 치는 이 치자가 꽝치자입니다. 자, 꽝을 숭상하는 부족의 여인이었어요. 자, 그랬는데 두 왕비가 수시로 다투었다. 유리왕은 두 여인의 다툼을 보다 못해 궁궐을 아예 두 개를 지어서 각각 다른 곳에서 지내겠다. 여인들의 그 질투가 참 대단하죠. 어느 날 유리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일주일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두 왕비 사이에 대판 싸움이 일어났어요. 저 화희가 치를 꾸짖기를 너는 그 한나라 집안의 비천한 계집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냐. 치는 그 욕을 듣고는 한편으로 부끄럽고 한편으로 분해서 자기 나라로 횡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뒤늦게 유리왕이 돌아왔는데 치가 가버렸으니까 뭐 치가 좀 더 예뻤나? 유리왕은 그 여자 다시 데려오려고 급하게 말을 날려 따라갔지만 화가 난 치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그 후 유리왕이 나무 밑에서 쉬다가 보니까 꾀꼬리가 날아서 모이는 걸 보고 느낀 바가 있어서 이 노래를 지었으니 이것이 황조가다라는 게 배경설에 실려 있어요. 자, 비교 분석을 해봅니다. 자, 공무도가 황조가 자, 공통점은 사랑하는 님과의 이별이죠. 자, 차이점 공무도화가는 그 언급된 인물들이 자, 일반 백성들입니다. 일반 백성 세계에 있었던 이별이고 그 다음에 죽었죠. 자, 남편의 죽음으로 인한 이별, 즉 사별입니다. 결과가 죽음으로 이어졌어요. 물론 자, 이 결과가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얘기는 아내 역시 뒤따라 죽었다 그러죠. 자, 이게 공무도화가고 황조가 이건 왕족의 얘기입니다. 왕과 왕비의 이별이다. 또 질투로 인한 이별. 그런데 여기서 죽은 사람은 없죠. 님은 살아 있어요. 자, 이렇게 공무도화가는 고조선 시대, 황조가는 고구려 때 이 노래인데 고대 가요입니다. 공무도화가나 황조가 다 아주 먼 고대 시기의 노래인데 오늘날에도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봅니다. 자, 다루는 상황이 이별이라는 것.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 사회에 이별 다 있죠. 남녀 간의 이별이 있죠. 또 남녀 사이의 애정. 이것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는 보편 정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현대인에게도 감동을 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 작품 분석과 함께 학습 활동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복습을 다시 하면서 차분하게 문제 출제 포인트를 재정리해서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칩니다. 수고들 많았어요.